직장 생활 참 재밌는데, 가끔은 정말 복잡하죠. 특히 사람들 마음을 아는 거요. 이건 뭐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이에요. 아니, 저 동료는 왜 저러는 걸까? 팀장님 속마음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암호를 푸는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직장 사람들은 이렇게 헷갈릴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넘기거나 아니면 눈치껏 알아맞혀야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거든요. 사람들 행동 뒤에는 다 어떤 패턴과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사람 마음 퍼즐을 풀기 위해 살펴볼 열쇠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바탕이 되는 성격. 두 번째는 일종의 운영체제 같은 태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감정 데이터. 마지막으로 모든 걸 걸러내는 우리 머릿속 필터, 인식까지. 이걸 다 알고 나면 우리 모두 더 나은 관찰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열쇠, 성격부터 시작해볼까요? 성격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핵심 설계도 같은 거예요. 잘 변하지 않고 꾸준히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걸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배의 선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다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를 내적 통제감이 강하다. 후자를 외적 통제감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장 타입인가요? 아니면 승객 타입인가요? 다음은 자기 점검 능력인데요. 이건 진짜 사회생활의 카멜레온 같은 능력이에요.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싹 바꾸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초능력이랄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적응도 잘하고 평가도 좋고 높은 자리에도 많이 올라가요. 근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잘 맞추다 보니까 정작 한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몰입도는 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타입, B타입 성격. A타입은요, 늘 바빠요. 항상 움직이고 성격 급하고 밥도 빨리 먹고 한 번에 막 두세 가지 일을 하려고 하죠. 반면에 B타입은 그 정반대. 느긋하고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고 아주 인내심이 강하죠. 어떠세요? 이 설명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혹시 본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뭐랄까 우리 마음의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세상을, 특히 직장이라는 환경을 어떤 창으로 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거죠. 인지 부조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우리 다 겪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지지직하고 충돌하는 느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를 때 느끼는 그 찜찜함, 그 불편함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치킨 시켜 먹을 때 바로 그 느낌이죠. 그럼 우리 뇌는 이 불편한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써요. 첫째, 아예 행동을 바꿔요. 치킨을 끊는 거죠. 둘째, 생각을 바꿔버려요. 에이, 치킨은 살 안 쪄. 이렇게요. 마지막 셋째,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해. 이런 식으로요. 재밌죠?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니는 이유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걸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 몰입. 말 그대로 난 이 회사가 너무 좋아. 우리 회사의 비전이 좋아. 이래서 남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몰입. 이건 좀 현실적이죠. 월급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만한 대우 못 받아. 이래서 남는 거예요. 마지막은 규범적 몰입. 내가 나가면 우리 팀원들 힘들어질 텐데 하는 의리나 죄책감 때문에 남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열쇠, 감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좀 꾸준한 거라면 감정은 뭐랄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같은 거예요. 이 감정이 우리 하루하루의 업무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 보여줘야만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느껴지시죠?
속으로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고객 앞에서는 네, 고객님 하면서 웃어야 하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잖아요. 바로 이 진짜 감정과 보여주는 감정 사이의 격차. 이걸 감정 불협화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근데 이 감정 노동에도 두 가지 레벨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면 연기. 이건 그냥 가면을 쓰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만 웃는 척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심화 연기. 이건 아예 내 감정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고객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진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당연히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표면 연기가 우리 정신을 훨씬 더 갉아먹습니다. 이 정서 사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 만족도 하면 연봉 인상, 승진 이런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사실 그런 것보다 매일 겪는 사소한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 아침에 동료가 오늘 옷 예쁘네요 한마디 해주는 거, 아니면 반대로 내 아이디어를 누가 대놓고 무시하는 거. 이런 작은 감정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결국 우리의 만족도와 성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봤다면 이제는 렌즈를 돌려서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뇌 속의 필터, 즉 편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지르는 실수일걸요?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료가 허겁지겁 지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치치 저 사람 또 늦네.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 탓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안 보고 사람 탓부터 하는 거죠. 우리 뇌는요, 생각보다 게을러서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신적 지름길을 자주 쓰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위주 편향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역시 내가 잘했어 하고, 실패하면 그 팀원이 제대로 안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죠. 우리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지름길은 후광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한 가지 좋은 점이 그 사람 머리 위에 후광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다른 모든 것까지 다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발표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와,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흔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지름길이죠.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의 껍데기를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어떨 것이다. 남자니까 이럴 것이다. 여자니까 저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개인을 보지 않고 집단으로 퉁쳐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지름길은 선택적 지각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 관심사나 경험에 맞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나쁜 뉴스는 안 믿고 좋은 뉴스만 믿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죠. 기대가 현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잘할 거야 라는 기대를 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돼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격려하고요. 그럼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정말로 내 기대에 부응해서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무서운 효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4가지 열쇠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열쇠들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렌즈,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본다는 것. 그리고 우리 뇌는 늘 편견이라는 지름길을 쓰려고 한다는 사실. 이걸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필터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게 바로 더 나은 동료, 더 현명한 리더가 되는 첫걸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정신적 지름길들 있잖아요. 자기 위주 편향, 후광 효과, 고정관념 같은 것들. 이 중에서 이건 진짜 내 얘기네 싶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뇌의 지름길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